안녕하세요. 법대생TV의 법대생입니다. 책책박사라는 카테고리에 첫 영상을 올리려고 해요. 책책박사는 제가 읽은 좋은 책을 엄선해서 여러분께 그 내용을 쉽게 정리해서 전달드리고 또 추천드리는 그런 콘텐츠예요.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저는 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해서 올해 치르고 왔는데요. 고시를 준비하면 하나의 책만 달달 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노무 쪽으로 편협하게 치우치는 것을 좀 경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요새 책을 좀 많이 읽어보고 있어요.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우리 채널의 모토는 무거운 것을 가볍게인데요. 다소 무거워 보이는 책들도 제가 말랑말랑하게 빚어서 가볍게 전달해 드릴게요. 분위기는 가볍지만 내용은 알차게 구성해서 여러분들이 책을 따로 읽지 않으셔도 한 영상당 그 책의 메시지는 하나씩 챙겨가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고 싶습니다. 책은 다양하게 읽으려고 해요. 어려워 보이는 사회과학, 자연과학부터 시작을 해서 문학작품까지 넓은 범위의 책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니 모쪼록 유익한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콘텐츠의 주된 목적은 여러분께서 시간을 들여서 굳이 책을 읽지 않으셔도 그 책이 전하고자 하는 단 하나의 메시지를 챙겨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제 채널의 주된 목적이니까, 이 콘텐츠의 목적이니까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유익하실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예요. 어우, 네, 제목만 들어도 숨이 턱 막히지 않나요? 저희 학교 교수님이 추천해주신 책인데 저는 제목을 읽자마자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읽어보니까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는 그 제목이 주는 그런 위압감에 비해서 굉장히 명확하고 일관적이어서 이해가 편했어요. 여러분, 왜 우리나라는 북한보다 잘 살까요? 또 왜 미국, 영국,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들은 왜 콩고,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보다 잘 살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국가 간 빈부격차는 왜 생기는 걸까요? 이 책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저도 그랬고요. 우리는 보통 막연하게 북한은 공산주의니까, 우리나라는 자본주의니까 라는 등의 다소 막연한 대답만을 하게 되는데요. 이 책에 따르면 그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뭔가 그 생각에 근거를 좀 더 보강해주고 또 그 생각을 더 구체화해주는 그런 책이었어요. 이 책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그냥 첫 장에 쿨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 답을 제도적인 차이에서 찾아요. 즉, 각 나라의 제도가 경제 수준을 결정한다고 해요. 부자인 나라는 포용적인 정치 경제 제도를 갖고 있고, 또 가난한 나라는 착취적인 정치 경제 제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럼 포용적인 정치 경제 제도는 뭐고 착취적인 정치 경제 제도는 또 뭐냐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이 책은 포용적인 정치 경제 제도는 다원성과 중앙 집권 체제를 갖고 있는 제도를 일컬어서 포용적인 제도라고 해요. 다시, 다원성과 중앙 집권 체제를 갖고 있는 제도를 일컬어 포용적인 제도라고 해요. 먼저 다원성은 권력의 분배에 다양한 집단이 개입하는 성질이에요. 예를 들어서 독재와 반대되는 성질이죠. 중앙집권 체제는 전국 곳곳에 포용적 제도를 실현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을 가진 정부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성질이에요. 그리고 이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착취적 제도라고 봐요. 다원성이 없으면 권력이 견제를 받지를 못해서 지배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그 권력을 활용하게 돼서 일반적으로 착취적인 제도를 가진 국가의 지배자는 자신의 국가가 발전하지 못하고 도태돼도 전혀 신경 쓰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책이 주장하는 바를 굉장히 추상적으로 그리고 개념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책은 쉽게 말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국가가 부유해지려면 포용적인 제도를 택해야 된다고 이 주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장을 할 때 전 세계에 걸친 아주 다양한 사례를 근거로 들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다양한 사례를 이 책이 제시하는 다양한 사례를 접하다 보면 인류사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각 지역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되게 얕게나마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저는 이 책을 읽을 때 굉장히 좋았어요. 이 책을 읽으시면 교양 수준의 세계사 지식을 얻어가실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어서 매우 유익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책의 저자는 영국의 경우에 명예혁명으로 정치제도가 포용적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그렇게 포용적으로 바뀌어서 다양한 계급의 욕구가 정치제도 형성에, 즉 그 권력의 행사에 영향을 주게 되었고,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집단이 권력 행사에 관여하게 되었고, 그러한 포용적인 정치제도는 다양한 집단의 사유재산을 보장하는 경제적 제도를 형성하게 해서 사회 구성원 전반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낼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했다고 봐요. 사유재산이 보장이 되니까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로 자신이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낼 인센티브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후 여러 아이디어로 산업혁명까지 이어져서 경제적 수준이 크게 상승했다고 봐요. 그리고 반면에 영국과 다르게 소련은 공산당 일당 독재인 착취적인 정치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창조적인 파괴를 불러와서 그 지배층인 공산당의 이익을 해칠 거라는 그러한 불안 때문에 공산당은 이런 뛰어난 아이디어를 배척하고 탄압했어요. 탄압했기 때문에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진 개인들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그냥 속으로만 묵혀두고 밖으로 배출을 해서 그거를 사회 발전에 쓸 인센티브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소련 사회는 오래된 기술을 고집해가지고 남들은 다 산업혁명으로 해가지고 다 발전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그 오래된 기술을 고집해서 정체되고 결국에는 붕괴로 이어졌다고 이 책의 저자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국은 포용적인 제도가 이미 완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산업혁명에 의해서 훨씬 더 높은 경제적 수준으로 갈 수 있었고, 그에 반면에 소련은 착취적인 정치 경제제도였기 때문에 산업혁명이라는 외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게 작가의 골자예요. 저는 이런 작가의 주장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느껴졌고 더불어서 세계사 지식도 챙겨갈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다음에도 좋은 책을 읽고 리뷰 드릴게요. 감사합니다.